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일제 36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웃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로 느껴지는 그러한 야릿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더욱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대로부터 우리의 국문학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본 문학을 연구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일본의 만엽집을 연구하셔서 일본의 문학이 우리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학설을 펴내신 동국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소장이신 김사엽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 박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김 박사님 우선 축하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큰 상을 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언제 어떠한 상을 타셨습니까? 예, 지난 11월 16일 오사카 부 건설 교류회관이라는 데서 네. 오사카 지사로부터 네. 야마가타 반도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아, 야마가타 반도상. 예, 그 일본 말이죠. 야마가타 예, 반도상이면은. 야마가타 반도라는 것은 네. 19세기 오사카에 있던 거상이 옳시다. 거상이자 또 학문에도 대단히 조예가 깊어서 네. 그 학문이 유학에서 혹은 또 난학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학문이라든지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에 들어온 새로운 서양 문물의 지식이라든지 네. 또는 그 천문학 네. 이런 거에도 손을 대서 그 문집 저서가 네. 12권이 되어가 있습니다. 네, 말씀 도중에 실례입니다만 예. 저 장면이 지금 수상하시는 장면이신가요? 예, 저 장면이 저 수상하는 장면이고 왼쪽이 이 오사카후 지사올시다. 아, 예. 저기 한복 입으신 분은 예, 집사람. 사모님이시군요. 예. 예. 참 감격의 순간이시군요. 다음 장면은 어떤? 이것은 이제 수상식이 끝나고 난 뒤에 네. 기념 강연이 있었습니다. 네. 1시간 반. 아하. 지금 제가 강연하는 장면입니다. 네. 어떤 강연을 하셨습니까? 만엽집에 담긴 네. 그 한국적 요소라고 할까. 네. 그런 것을 가서 아. 강연을 했습니다. 그 이번에 받으신 야마가타 반도상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예, 지금까지 제가 4회째 올시다마는 네. 제1회는 아메리카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도널드 킹이라는 분이 받았고 네. 두 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여류 학자가 역시 네. 일본 고전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소개한 공로로서 받았고 셋째는 오란다 대학의 교수가 역시 일본 고전을 번역하고 또 소개함으로써 그 받은 것이 옳시다. 그리고 네. 제가 네 번째로 받은 것입니다. 예, 김 박사님께서 이번 수상하신 것은 만엽집을 연구하신 그러한 까닭이겠죠. 그 수상하는 그 상장의 내용을 보면 네. 만엽집을 번역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문학과 한국 문학의 관련을 어느 문학적 측면에서 이것을 밝혀서 네. 널리 소개했다 이런 것이 상장에 적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만엽집이 직접적인 깃털이 됩니다만은 네. 반드시 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아마 지금 연세가 50대 이상 되신 분은 조금 옛날에 그러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대부분이 만엽집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는데요. 아, 예. 만엽집이 무엇인지 우선 그 개략을 예, 말씀해 주시죠. 만엽집이라고 하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밝혀진 것이 제가 아마 처음 소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엽집이라 하면 그 타이틀로 봐가지고 네. 무슨 식물학의 무슨 책인가 하는
그런 인식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만엽이란 것은 만 가지 노래, 네. 많은 노래를 모았다는 것인데, 근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8세기에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서는 이게 문학으로서 제일 처음 시작인데 네. 여기에 노래가 6세기, 7세기, 8세기 약 300년간에 걸쳐서 일본에서 지어진 그 유행하던 노래 4,500수를 모았는데, 네. 근데 그것이 특히 이제 그 당시 일본서는 아주 고유 문자가 없었고, 물론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삼국 통일 시대 직후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고유한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네. 이제 우리나라 신라에서 우리 말을 표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향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즉 한자가 가지고 있는 훈과 음을 네. 이용해서 우리 말을 표기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일본 건너간 사람들이 저쪽에 가서 그것을 그 방법을 그대로 써서 이제 역시 일본 고유 말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표기했지요. 그 노래가 자연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향가와 꽃 같은 표기체에다가 아하. 또 내용 형식을 보면 형식 또한 단가, 장가, 무슨 또 선두가라고 해서 그거는 결국 우리나라 아리랑조와 같은 그런 네. 형식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내용 또한 이제 자세히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그 당시의 습속, 풍속, 생활 이러한 것이 소상히고 담겨져 있어 네. 우리가 그걸 읽음으로써 잊어버린 우리 신라 시대를 재현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그 연대로 봐서 예. 소고별라가 우리의 역사와 일본의 그 문학과 그 상관관계가 그 당시에 시작이 됩니까? 일본은 그것이 최초올시다. 네. 예. 그 이제 8세기 그때 일본은 지금 나라라는 지방에다가 수도를 세워서 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나라 시대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삼국유사와 비슷한 것이 고사기, 네. 일본 사람 고직기갑니다. 네. 고직기가 712년에 나왔고 조금 떨어져서 일본 서기, 이건 우리나라 삼국사기와 똑같은 편년체 역사책입니다. 네. 그러다가 8세기 말엽경에 지금 말하는 만엽집이 편집돼서 나온 것이 옳시다. 그럼 그 일본의 만엽집, 일본의 옛 노래집에 우리의 문학, 우리의 예. 문화가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잠시 그 예의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니기다스에서 배 타려고 달뜨기를 기다리니 바닷물도 알맞도다. 이젠 배 저어 떠나자꾸나. 김 박사님, 지금 이렇게 읊은 그 모습을 봤는데요. 예. 저게 무슨 뜻을 표현한 겁니까? 예, 지금 읊은 노래는 그 661년 네. 그러니까 당나라 신라 연합군이 이제 백제를 이제 마지막 타격을 가해서 멸망시킬 직전에 네. 일본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천황이 제명천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나이 69살에 아. 여자 임금이 올시다. 여자 임금이 급보를 듣고는 수군 말하자면 이 해병을 다리고 이제 백제를 구한다고 가는 도중에 네. 여기 노래 나오던 니기다스라 하는 것은 그것이 지명인가요? 이제 지명인데 아. 마츠야마시라고 사국에 있는 네. 지명이 올시다. 예.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바닷물도 조용하고 네. 하니까 이제 배 떠나자 하는 것을 네. 제명천황에 대신해서 액전왕이라고 네. 그 뒤에 그 천무천황의 비가 됐습니다만 네. 이 분은 10대 가인 중에 한 분으로 네. 특히 백제에서 온 그 이세올시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지은 노래올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니기다츠에서 배 타려고 기다리니 이제 바닷물도 아주 조용해서 지금 알맞다. 그러면 배를 가자꾸나 하는
그 수군들을 북돋우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음은 그 습속상의 같은 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다음에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무시무시한 검림제에 태백 받자 없고 비 없는 목숨은 어미 아비를 위해서. 그럼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노래는 우리나라 시골 가보면 볼 수 있는 선황당에 관한 노래올시다. 네. 즉 노래 뜻은 그 무시무시한 그 금님 신이 계시는 제후에 네. 거기에는 제후에는 신목을 가상해서 이 신이 깃들인다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패백받자 없다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패백이라는 것은 그 바칠 때는 신의 옷감이 올시다. 아. 그래서 그 이제 그 좁질한 그 비단 혹은 무명을 끊어 가지고 네. 그 가지 위에 이렇게 메고서 네. 그래서 그 신목 앞에서 손을 모아 가지고 오래 살아주도록 해주십사 혹은 이 여행의 안전을 빕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노래에서는 이제 무시무시한 검님이 계시는 제후에 빠졌습니다마는 네. 신목에다가 패백을 들이엎고 내가 비는 것은 내 목숨의 장수를 빌지만은 이것은 내가 오래 삶으로써 부모님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아. 이같이 그 고대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습속이 일본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또 한 가지 가령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있습니다만 윷놀이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만엽집에 보면 만엽집에 그 어떤 일본 말을 표기하는 표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글자를 때로는 익살스럽게 딴 말로 가지고 대체하는데 아. 가령 걸하는 거, 네. 거기에 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걸하는 것을 요걸는 일본 말 고로 한데 고로는 이때쯤 저때쯤 함쯤에 그 일본 말이 옵시다. 네. 이제 그걸 표기하는데 정식 표기가 있지만은 네. 그것을 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엎드리고 네. 셋은 일어난다. 그 육가치가 하나는 엎드리고 셋은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로 가지고 유친 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꼴에 써놔도. 네. 그로 한 예가 한 5, 6수 만엽집에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오늘날도 노는 이 유치 나라 쪽에서는 이제 침투돼 가지고 상하 없이 다 놀아서 오늘날 우리가 야구에 유치원 애들도 원스트라이크 투볼 하면 아듯이 네. 모두가 아니까 일복 삼기를 해두고 잃는 사람은 하하 이 유태 거리구나 하는 걸 예.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표기를 했는데 요 적은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본국에서 하던 생활을 그대로 저기 옮겨가지고 하던 그 모습을 요 한 노래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일본의 문화가 한국에서 건너갔다, 전래를 했다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예. 어떻게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그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가령 일본의 문자가 처음 들어가는 것이 왕인 박사라든지 네. 아직기 그 학자들이 문헌을 가지고 왔다는 것도 있고 네. 또 그 외에 이제 불교 문화 네. 5세기, 6세기 중葉부터 불교 문화가 들어갔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이와 동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는 많은 지식인들이 그 본국에서 있던 것과 같은 네. 한문 또 그러한 것을 가져가서 저 나라에서 역사책도 펴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지리서도 만들고 네. 뭐 이렇게 했는 것이 오늘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죄다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그랬거니와 특히 이것이 활발하게 된 것은 네. 삼국이 통일되자 백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략 20만 명이 집단해서 집단이 아니라 갔다고 추정됩니다. 아, 네. 그것은 이제 주로 나라 분지에 정착을 했고 네. 또 고구려 사람들 막한 사람들은 관동 지방에 네. 또 집단해서 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본국에 있던 모든
문화를 그대로 제2 고향에다가 옮겨가지고 그것을 꼽혀온 거죠. 아, 예. 예. 아까 그 만엽집 연구하시며 더욱이 그 습성이라고 그러셨죠? 예. 속에 대해서 예를 드셨는데요. 예. 그러면 박사님께서 쭉 만엽집 연구하시는 가운데 언어학상으로서 볼 때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고 어떤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저 만엽집은 그러니까 6, 7, 8세기 경에 언어를 담은 네. 것이 옳시다. 그리고 노래가 4,500수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는 그 당시의 말들 쉽게 말하면 일본 말이지만은 네, 또 지금 방금도 말하듯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모든 본국에 있던 문물을 저쪽에다가 이식하는 것과 동시에 네. 말들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가져가는 거 예가 뚜렷합니다만은 이제 가령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일본 사람들이 그 제일 자랑하는 것이 부사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사산. 그걸 후지산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자로는 부사산, 그 부자란하고 선배사자 하는데 네. 이걸 후지산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엽집에는 왜 나오냐면 그 지금 같은 그런 한자가 아니고 이 불가능하던 불자하고 다할 진자 이래도 쓰고 아, 또 이 포교한다 네. 하는 포자하고 선배사자도 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자 표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결국은 그 고유한 일본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 네. 가까운 문자를 빌릴 뿐인데 아하. 그러면 후지상이 뭐냐?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말을 인용하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후직하지만 고대는 지가 없습니다. 만엽시대는. 네. 그래서 후디디요. 네. 후디하는 건 우리나라 이 불을 가지고 네. 화야 말이죠. 아, 이제 고대는 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하는 자음 부하고 이 후지의 후하고 아. 또 디하고 우리 불하는 엘하고 네. 이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불산이다, 화산이다는 그 말이에요. 아, 곧- 화산. 예, 고대 사람들이 불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보니 그 당시엔 화산의 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말이죠. 그게 불산이라 한 것이 후디산이 된 겁니다. 아. 이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인용했던들 이걸 풀 건데, 네. 예, 그럼 또 반대로 우리 말이 일본 말 남은 고를 인용함으로써 아는 게 뭐냐면 가령 굿한다이라거든요. 무당이 네. 굿한다. 굿한다 하면 굿이 뭔지를 잘 몰라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굿은 굿이다 하는데 네. 이게 일본서는 일본 처음 그 인곰이 태어나던 신화 뭐 건국 신화가 있는 중에 네. 하늘에서 그 신이 내려온 산봉우리 이름이 네. 구시푸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근데 근데 그 산 이름을 일본 학자들은 이거는 아주 불가사의한 네. 아주 그 초능력의란 뜻이지만 어찌 그런지는 모르거든요. 구시라는 게. 근데 일본 말에는 그것이 형용사로 구식기하면 네. 불가사의하다, 이상하다. 또 명사화한 것이 약을 구술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죠? 아, 네, 구술. 그렇습니다. 그건 구수에다가 이 명사하기 위한 의미를 붙여서 구술이. 근데 구술이라고 하는 걸 사전 보면 거기에 오늘날 병으로서 먹는 약의 이름은 세 번째 나오고 네. 처음에 일기는 아주 신과 같은 존재다, 무슨 초능력을 가졌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온다. 아. 그러면 이거 신하고 결탁된 신의 뜻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졌다 이라면 우리나라 구시라 하는 거는 구숙하는 거는 거기서 나왔다고. 이건 일본 말을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알겠습니다. 그 뜻을 밝히는 겁니다. 네. 가령 언어학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한 그 예월이다. 아, 그렇군요. 예. 김 박사님은 우리 국문학을 캐고 깊이 뿌리를 찾으시다가 일본 만엽집을 공부하시게 됐고 또 만엽집을 공부하심으로써 우리 문화의 깊이 그 뿌리를 찾아내시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러면은 김 박사님께서 국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것은 어떤 동기로 언제부터였습니까? 네, 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대구 고등보통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때 같은 대구에 국민학교 교사로 있던 우리 참 한국 분이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네. 중학 검정 시험을 쳐서 나있던 대구 고보에 부임하신 분이 박종홍 선생님이시라고 네. 여러분
또 아신 분이 많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철학의 태두십니다.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그 중학교 교육이 전부 일본말로 하던 가운데 우리 뭐 조선어학 할까요? 네. 우리말 시간이 매주 1시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 선생님이 그걸 담당하시는데 네. 그런데 그 교재는 대강하고 네. 그 시간을 빌려서 우리 국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때 참 음숙하다 할까 강박적인 기분은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다만 네. 이제 선생님이 역사 얘기를 하신다 하면 학생들이 전부 양쪽 들어오는 문에 파수를 썩어요. 하탱을 이루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을 듣는데 그때 그 감격은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선생님이 혹은 한글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역대 장군의 혁혁한 것이라든지 문화적 모든 면의 그 우수성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걸 참 저는 감격을 했던 한 사람이 올시다마는 네. 그때 내가 우리 뭐를 해야 되겠다. 아. 그 한다면 난 문학을 좋아하니 국문학을 해야 되겠나 하는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때가 그 학교에 다니실 때면은 그럼 김 박사님의 춘추는 금년에 어떻게 되십니까? 예, 70입니다만은 그때가 18인가 한데 광주 사건이 한참 나서 네. 전국이 떠들 그 당시에 올시다. 네. 예. 그러셨군요. 예. 일제하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 국문학이라든지 혹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역시 김 박사님께서는 나라 사랑을 하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그저 마음속에 태동하셨군요. 예, 그렇게 말씀하면 과분합니다만은 자연히 이제 지금 말씀한 그런 은사님의 네, 감동도 영향. 있고 그러셨겠죠. 또 그런 문학 서적 등 읽다 보니까 네. 뭐 저는 딴능이 없고 해서 막 글이 쏠려가는 것입니다. 네. 예. 그때의 그 박 선생님의 영향을 받으셔서 소설도 쓰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그 첫 소설은 몇 살 때 쓰셨고 어떤 내용의 소설이었습니까? 그 뭐 소설이라 할 거 없고 뭐 어린 시절에 뭐 하나의 습작이지만요. 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네. 일본 지금도 있습니다만 강남사에 네. 이 소학생 잡지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우연히 무슨 동영가 뭘 일본말로 투고했더니 막 금메달을 줘요. 아하. 그래서 그 아주 놀랐던 그 가슴이 뛰던 거와 네. 그리고 이제 또 중학교에 들어가 가지고는 지금 이제 우리 동요계의 거물이신 윤석준 그러고 서덕출입니까? 네. 뭐 이런 분들이 활약하던 때 또 무슨 동요를 그때 자꾸 내니까 네. 몇 번 떨어지기도 하고 그 중에는 동상을 한 번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자연히 고마 어린 그 속에 막 병이 됐다 할까요? 그러다 중학교 때 이제 좀 더 좀 머리가 굵어지니까 소설도 써보겠다 해서 그때 학생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소설을 써서 뭐 그것이 한 편 쓰고 그것이 영영 그뿐이 옵시다. 뭐 소설에 할 것도 못 돼요. 그 유일한 작품이시군요. 예. 근데 그 부끄럽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붙이셨습니까? 제목은 뭐 내 나름대로 무슨 그 중학교 우리 한국인 교사하고 일본 교사의 갈등 같은 거 뭐를 다루잖나 하는 대담한 뭐 그런 것이 지금 떠돕니다. 네. 예. 아주 그 민족 사상에 투철하신 문학 소년이시였군요. 아 그렇게 말씀하니 예, 부끄럽습니다만은. 대학은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예, 그 저 경성 지금은 뭐 서울대학 전신이 옵시다만 네. 경성 제대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전공하신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예, 우리 그때는 조선 어문학이라고 어문학. 했습니다. 예. 예. 그럼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어떤 예, 분들이었습니까? 그 뭐 자연히 이제 일본 교수인데 예. 문학에는 다카하시 도루 고교현이라 한 분이 아. 이분은 고종 때 그 우리나라에 초빙되어 온 일본 학자오시다. 네. 그분이 문학을 담당했고 어학은 소창진평이라고 오그라 신병이라고 아주 위대한 어학자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저 사진이 그 당시의 사진이신가요? 아하. 저게 이제 바른편이 고고의 형씨고 네. 왼편이 소창진평씨고 네. 그 뒤에 서 있는 맨 왼편이 해방 후 물리대 학장을 하신 방종현 씨고 아, 네. 또 바른편 아니 뒤편에 셋째 분이 오영진이라고 네. 동창이 오시다. 아, 그래, 네. 그때 모두
예. 국문학을 처음 공부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참 옛날 반가운 사진이 그거 보이는군요. 예. 예. 그렇게 그 공부를 하실 때 스승이 일본인이시고 학생은 한국 분이신데 물론 사제지간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민족적인 관계로 어떤 갈등이나 혹은 마찰이나 혹은 불편한 관계는 없으셨습니까? 뭐 대학에 있어서 교수 간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만 네. 다만 이제 동창들 간에 네. 그 서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자연히 이렇게 일반 학생하고 우리하고 갈려지고 네. 또 그 무슨 스포츠 이런 건 관계 없습니다만은 네. 그때 한참 그 뭡니까 그 하프라든지 무슨 일본에 납북하던 그 무산주의 사상도 도입할 때 우리는 그런 쪽에 기울어지다니까 일본 네. 사람들이 그걸 아주 싫어했죠. 일본 학생들이요. 네. 막 그런 것이 막 하나의 장애라면 장애입니다. 네. 예. 아까도 조금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그 대학 다니실 때 예. 교분이 두터우셨던 그것들은 어떤 분들을 기억하십니까? 예, 저 그때는 각과의 한 사람 학생이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두 사람 있는 것이 많은 편이고 네. 저희 그 소위 조선 어문학과는 세 사람이었는데 아, 네. 그 중에 한 분이 오영진이라고 아. 아까 사진에 나왔습니다만 네. 예, 그분인데 그것이 제일 저하고 친한 오영진 선생님 쓰신 게 맹진사 때 경사 얘기죠. 예, 그 쓰신 분이죠. 예, 해방 후에 예. 그 글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평양 태생으로 네. 그 춘부장은 오인선 씨라고 해서 아하. 그 독립가 올시다. 네. 그때 내가 여름 방학에 그 오군 집에 가니 한 달 유했습니다마는 네. 그때 사랑에 이광수 씨가요. 아하. 사랑이란 소설을 쓰고 있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 사랑을 쓰시는 걸 보셨군요. 예, 사랑해서 사랑을 쓰는 걸 보는데 이 양반이 쓸 때 붓으로 써요. 아, 이 모필로 쓰는 걸 보고 네. 아주 또 놀란 적도 있고 그 사랑에는 조만식 선생 예. 모든 그 동력가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 오영진 군은 그 둘째 아드님으로서 이 문학적 소질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소설을 써가지고 네. 그것이 상당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부 그 민족적인 네. 그 불만 이런 것을 대담하게 썼습니다. 네. 예. 김 박사님께서 그 사랑방에서 사랑을 쓰시는 모습을 보시고 혹시 사랑을 하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예, 그때 제가 한 달 있는 동안에 네. 그 안방을 자꾸 아침에 아침 저녁 식사를 먹으러 오라고 그래요. 네. 이제 우리 영남에서는 안방에는 들어가지라 손님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굳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네. 들어오니까 거기 이제 오군하고 나하고 겸상을 하고 저쪽에는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가 겸상을 해요. 네. 그 당시 영남서는 이 부부가 겸상하는 거는 꿈에도 못 생각하고 아. 더구나 이제 외부의 손님을 이 안방에 모신다는 건 생각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영남서는 이러면 큰 실례인데 하니까 네. 이놈아 너 그 사랑에 모시면 사랑방 취급한다고 해서 여기서는 그것을 좋게 말한다.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한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네. 방학 동안은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방학에는 뭐 늘 이제 민요라든지 속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수집하러 다녔습니다. 네. 주로 어디서 무엇을 수집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속담하고 민요는 뭐 같은 성질이니까 네. 그 영남 일대를 다 돌고 네. 또 충청도 일대를 다 돌고 나서는 이제 남해 해안지대 네. 삼천포, 마산 혹은 제주도 뭐 이러한 데를 돌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많은 것을 수집하셨습니까? 예, 그저 삼천포 여수 남해 제주도는 그 방종현 씨 아까 말씀드린 네, 네. 분하고 둘이 같이 돌았고 네. 또 그 영남지대 그 내방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은 오영진 군하고 아, 자전차로 타고서 이래 돌았습니다. 네. 김 박사님 쓰신 저서는 어떤 것을 펴내셨습니까? 예, 뭐 그러한 해방전 재학 때 그 수집된 재료를 모아서 해방
속담 대사전이란 것은 이것이 해방이 아니자 그 1943년 조선일보사가 네. 이제 폐간되던 그때에 네. 이 조선일보사 출판사에서 속담 대사전이라는 게 나왔고요. 네. 그러고 이제 그 전에 모은 민요 가사 이런 것은 해방 후에 조선 민요 집성이라고 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속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셨는데 속담으로 비춰보시는 우리 민족성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속담을 통해서 본 민족의 그 특성이라고 할까, 장단점이 있죠. 네. 장점은 이제 만사를 튼튼하게 네. 뭐 돌다리로 두드려 가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하던 그 불여튼친이란 그런 걸 고조하는 거. 또 돈에 대해서 이제 그 담백하라고 하면서 반대로 또 돈에 대해서 아주 그 세심한 주의를 하는 그 양촉이 있고, 네. 대체로 이제 머리가 좋고 네. 이제 경리적이고 네. 사회성이 있고 이런 걸 강조한 것이 많은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제 교활하고 질투심이 많고 또 그 남을 힐뜯고 네. 하는 그러한 점이 또 한 단점으로 보입니다. 네. 예, 닭 쫓던 개같이 됐군요. 예, 예, 예. 예. 근데 김 박사님 국문학 연구하시고 또 해방 후에는 교편 생활하셔서 후배 영육에 이바지하셨는데 그 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오래 계셨죠. 예.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연유로 가셨습니까? 예, 그 1955년에 네. 미국 그 하버드 대학 연칭에서 네. 초청이 돼서 가가지고 1년 있다가 네. 1956년 8월에 네. 이제 귀국할 때 일본에 한 일주일 있었습니다. 네. 그 동안에 내가 대학에 있던 은사,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고교형이라는 분이 네. 아직 생존해 계시고 해서 아. 그걸 찾았습니다. 네. 찾더니 그 은사 말이 네. 이제 해방됐으니까 이제 너희들 국문학은 이제 자유로이 그 참 물을 얻은 고기처럼 이제 뻗어 나갈 거 아니냐. 그리고 후배도 이제 많이 나왔으니 네. 이제 후배들한테 맡기고 이제 앞으로는 국문학을 일본에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아하. 그러니까 자네는 여기 나오면 어떠냐 하는 권유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한 3년 있다가 저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것에 곧장 독촉이 와서 네. 그래 갔습니다. 가신 것이 1960년인가요? 예, 60년 네. 10월에 올시다. 10월에. 예, 그래서 다시 교육하신 것은 2년 2월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근 22년 이상, 23년 가까이 계셨군요. 예, 23년 가까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 23년 동안 일본에 계신 것은 어느 곳에 계셨고 활동은 대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있은 것은 저 오사카 네. 대판, 거기에 외국어 대학과 네. 또 경도에 경도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 문학부 두 군데서 우리 국문학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내가 갔을 때는 아무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라든지 관한 서적이 서점에 가봐도 한 권도 없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차차 일본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자기들 루트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운과 동시에 네. 고대사 연구 붐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언어다, 문학이다, 민속이다 이러한데 각처에서 심표지음이니 무슨 강연회니 있어서 그때 저도 분리 나가고 하다 보니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출판사에서 뭐 요구도 오고 해서 그래서 몇 권 책을 폈습니다만은 아. 그래서 이제 저 목표는 우리나라를 일본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네. 하는 걸로 기본되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네. 이것을 일말 번역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병도 선생 한국 고대사도 번역을 했고 네. 또 예용희 씨가 쓴 그 인간국보란 책도 번역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향가 고려가요 이조 시대의 그 시조 같은 것을 모은 것을 번역한 것을 타이틀을 한국의 마음이라고 해서 아. 이제 펴냈고 예. 또 현대시 백인을 골라서 그 시를 또 번역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 문학 중에는 우리 한국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에 착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시가면에는 만엽집이고 네. 또 기타 이 설화에는 일본 영익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네. 또 금석물어 본작모노가다른 네. 이것은 대략 그게 신라 통일 말기 고려 초기의 네. 설화들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중들이 모두 그래서 그 설법하면서 쓴 건데 네. 그 6, 7세기, 7세기의 경에 승려라 하는 건 99%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들이 설법한 설화집은 다름없는 우리나라 것이 담겨 있다 해가 제가 이제 앞으로 다시 좀 더 오래 살게 되면 네. 거기에 손을 대서 번역해 볼까 합니다. 네. 막 그런 걸 제가 막 했다고. 번역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고맙습니다. 예. 아까 70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전혀 그렇게 뵙지 아니요. 뵐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셨군요. 그 23년 가까이 일본 계시는데 그 시간도 역시 김 박사님께는 짧은 시간이었군요. 다 하시지 못하고 오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뭐 이제 전 만날 아무 능도 없고 그저 그 책 보고 글 쓰는 그 능밖에 없어서 네. 그게 골몰하다고 봤습니다. 능이 없다고 벌써 2번이라 그러셨는데 그 대단하신 능을 가지셨는데 아니요. 너무 참 겸손하신 모습을 뵐 수 있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나시고 계시고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는 저 동국대학교 일본학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네. 막 일을 맡아보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여가 나는 대로 네. 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일본의 문학 또 문화는 우리로부터 건너간 것이 확실시되고 예. 또 그렇게 발전됐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지금은 참 세상이 좁아지고 지구촌이고 예. 이웃의 일본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가까운 나라인데 느끼기에는 꽤 먼 나라 같이 느끼는 그 이웃. 지금은 우리도 일본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아까 뭐 지금 논제가 만엽집을 위시한 일본의 고전이 올시다마는 네. 현재 일본의 문학의 그 다양하다고 할까 네. 그리고 폭이 넓은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겠고 또 그러한 것을 떠나서 네. 그 일본 국민성이라 할까 일본 아.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이식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동양에서 가장 천황을 중심으로 한 애국심이 투철하고 네. 또 단결력이 강하고요. 네. 또 정직합니다. 뭐 여러 가지도 말하지만 정직하고 결백하고 네. 또 그 사람들의 그 근검 절약하는 것은 아주 그 놀라워요. 네. 이 그 거지로 죽은 노파 집에 가니까 돈이 일본 돈 몇백만이 저금이 있다 하는 것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네. 이제 그러한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있는 동안에 하나의 체험으로서 느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또 김 박사님이 국문학이나 혹은 만엽집 그밖에 일본의 고사기 등 참 일본 문학 또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해서 깊은 연구에 근 일생을 다 바치신 것이 사실인데 한편 사진 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으시더군요. 예, 제가 그 대학원 있을 때 비교적 시간 여유가 많아서 이제 그때는 물론 38선도 없고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그걸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찍고 다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한강 마포에서 보이는 그 가을 풍경을 어떻게 담으려고 한 것이 이런 사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그 뒤에 우리나라 각 신문이나 일본 사진 영감에도 실려 있습니다. 네. 예. 당시에 한강은 맑았는데 예. 지금도 다시 이제 한강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만엽집 다 번역 끝나시면 아마 한강은 예. 맑아질 겁니다. 아마 그때 아니라도 틈 있으면 찍고 싶은 의욕이 간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알아낸 것은 선생님 존경하시는 송강 선생님 예. 그런 묘를 찾으셔서 통곡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몹시 마음에 와 닿는 점이 있었는데요. 예. 역시 인생은 다 그런 거라 하겠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 사시면서 70편생에
가장 가슴 아프셨던 일이나 혹은 속이 쓰리셨던 경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뭐 학문적 면에서는 그다지 뭐 제가 파탄 없이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한 가지 저 개인 지 신상에 대해서 말하면 네. 저는 지극히 그 능이 없는 사람으로 네. 운동신경도 둔해서 골프를 10년 했지만 아주 핸디가 90을 넘지 못하고 네. 또 하나 이 사회 경리에 어두워서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몇 차례 가량 집을 팔고 살고 했는데 네. 언제나 비싼 집을 사가지고 언제나 싸게 팔았다 가슴 답답하는 그런 적도 네. 있다든지 그리고 또 성질이 좀 단기해서 또 손해 본 적도 있고 해서 뭐 지극히 참 부족한 인간으로 아무 능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시지만 뭐 마음은 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제 요일밖에 없으니까요. 네. 예, 그거밖에 모르고 고기를 쫓다 하니까 이제 괴로울 때도 이 내 공부하는 데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네. 예. 역시 김 박사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어른이시죠. 아이, 고맙습니다. 예. 여기 나오신 여러 젊은 분들 김 박사님께 말씀 좀 여쭤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고대 일본의 노래집 만엽집을 번역하시고 연구하셔서 그 일본 문화의 뿌리가 우리 고대 문화였다는 걸 보여주신 김사엽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새롭게 가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직접 말씀 나누시겠습니까? 네,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네, 우리의 문화가 일본 문화과 문화의 그 뿌리의 원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책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만엽집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만엽집을 의시해가지고 일본서 자기들 나라 고전을 아끼고 다루고 하는 그 소중함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만엽집 같은 이 8세기에 했던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향가와 같은 건데 중학교 2학년부터 일본 사람은 고전을 가르칩니다. 하면서 그게 제일 처음에 이 만엽집이 나와요. 아까 내 소개한 니기다츠니카는 그것도 그 중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만엽집에 대한 열성은 가령 이 책 한 권을 두고 여기에 관한 연구서가 10,000권이 넘습니다. 그것은 문학적 측면, 어학적 측면, 민속학 측면, 혹은 또 염색이다, 혹은 색채다, 뭐 이런 각가지 방면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서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가운데 내가 말씀드린 그 한국적 관계가 밀접하고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논한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이번에 그 김 박사님의 연구가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연구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이걸 준 것은 이제 차차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어 있다고 할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 대통령께서 참 일본을 공식 방문하셨고 또 일본 천황이 그 앞에서 참 정중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 끝에 5, 6세기 자기들 국가 형성에 있어 가지고 당신 나라에 힘입은 바가 많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 대한 업적이라 할까, 우리 사람들의 작업을 저 사람도 이제 차차 인정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그것을 말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상장 가운데에 만엽집의 번역을 위시해가지고 고대 한국, 일본의 양국 문학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 연구해서 그 업적이 두드러지다 이래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 받을까요?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만엽집을 번역하시는데 어려우셨던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이제
만엽집을 번역하는 이왕에 번역된 것은 영어 번역도 있고 중국말 번역도 있습니다. 그건 죄다 전부를 번역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있어서는 그 문법적 구조가 일본하고 같습니다. 즉 그 용언, 동사, 형용사의 그 끝바꿈이도 같고 또 일본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의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그 사용법도 같고 더구나 감탄사 끝에 나오는 감탄사도 또 많이 유사하고 이래서 그 외국말로 만엽집을 번역할 때는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제일 정확을 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해보니까 첫째 하나 저것이 노래니까 우리도 노래가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은 5757로 내나갑니다. 그걸 우리말로 57로 하니까 어째 어색해요. 그래서 그걸 들신 대로 4444로 이렇게 하는데 고심했고 또 그 4500수 300년간에 걸친 노래니까 그 안에는 뭐 이제 그 지명, 인명, 관명, 그 벼실 이런 거는 또 잠시 제쳐놓고라도 많은 일본 고유의 여러 가지 가령 이복 이름이라든지 무슨 사용하는 생활 기구라든지 또 그 중에는 일본만 나는 그 식물,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옮기냐 하는데 대단히 나로선 고심했고 때로는 이걸 하다가 며칠 내가 고심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섣불리 했다가 만일 후대 우리나라 내 후배가 읽을 때 혹은 또 일본 학자가 읽을 때 이런 미술을 했구나 하는 그걸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또 이거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 애를 쓴 그런 것이 나로서는 있습니다. 예. 지금 한 3분의 2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예, 저 지금 번역은 4,500수 중에 3분의 2니까 한 3,000수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한 1년 내지 1년 반에 되겠는데 이게 활자가 어려우니까요. 이게 원문도 실려하니까 그래 조판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네. 하루빨리 완성되길 빌겠습니다. 자,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일제 시대 때 경성제대 한국어 문항을 전공한 학생들 그들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첫째 일제 시대 경성제대 문과는 모집 정원이 40명입니다. 그중에 반을 일본 사람을 뽑기로 하고 나머지 20명을 뽑는데 거기에도 이제 뭐 상당히 제한이 많고 해서 우리로서는 난관의 난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는 이 모두가 이제 하나 없이 이 민족심이라 할까 이 투쟁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혹은 철학으로 나간 사람은 철학면에서 그런 걸 이제 학문적으로 대성을 했고 또 문학은 문학 또 무슨 그 사회학 방면에 나간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 예외 없이 지금 그 불태우던 민족 애국심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 불타 있었어요. 그 중에 나 개인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름에 그때 분화로드라고 해서 상록수 아시죠? 그 운동 이제 한글 가르치자는 운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성대 참 한국 학생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방 골고루 다니면서 방학 동안에 이제 한글 가르치던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문명 그러니까 문명화하지 못한 생활의 개선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뭔가 다 해서 오늘날 그런 면에는 비록 일본 제국 대학에 몸을 담아 배웠지만은 우리 정신은 학문만 배웠지 정신까지는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고 가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김 박사님 원하시는 그 만엽집의 번역이 빨리 끝나고 또 그 밖에도 소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는 꼭 소원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국문학사를 연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더욱이 일본에 건너가셔서 일본 만엽집을 연구하셨고 드디어는 일본의 문학과 그 문화의 뿌리가 우리 한국에 있음을 발견하신 동국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소장이신 김사엽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